2018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신한천일염의 최강호 선수와 포스코 캠텍의 김현찬 선수의 속기대국입니다. 자, 이제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출기 상황이고 대국의 흐름도 끝내기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여섯. 자, 초반에는 인공지능의 승부 예측 스코어가 계속 5대5로 팽팽하게 이어지다가 자, 이제는 7대3, 77대23까지 벌어졌습니다. 남아있는 끝내기도 이제는 얼마 없고요. 자, 두 선수의 표정, 손길만 보더라도 최강호 선수에게는 이제 여유가 조금씩 묻어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도 AI 승부 예측은 그대로 72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네요. 네. 조금씩은 이 변동이 있긴 하지만 사실 7대3이란 숫자는 승부를 놓고 본다면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아무래도 AI 중에서도 승률 기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제각각인데요. 아무래도 돌바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 편인데 72 정도다. 약간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다른 인공지능 중에서는 이 돌 착점에 따라서 거의 뭐 50 정도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중국 일조리그에서 이제 박영훈 선수와 중국의 간스양 선수랑 대국이 있었는데 네. 초반에 한 수에 45%가 오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 진짜요? 제가 본 바둑 중에서는 이제 중국 갑조리그에서 신민준 선수가 초반에 속기대국에서 약간 실수를 했을 때 네. 20 몇 프로, 30% 정도가 한 번에 옮겨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그에 비해 이제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이름이 엘프고라고 하는데 그 인공지능이 가장 변동폭이 크고요. 그에 비하면 돌바람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편인데 지금 78대 22, 거의 8대 2로 나는 것은 이 바둑의 승부는 결론이 났다. 이렇게 돌바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판이 좁아지고 변화가 줄어든 만큼 그 점수 폭을 키운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끝내기라는 와중에서 흑이 이곳을 뚫고 나가서 지금 흑이 이곳을 끊으면 넉 점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8집짜리를 잡을 수 있는데 여기도 선수로 거의 5집짜리고 지금 이곳을 하나 손을 뺐었잖아요. 여기서는 백이 이어서 끝내기라는 게 아니라 밑으로 단수 쳐서 끝내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알아두시면 좋은 수법인데요. 이쪽이 집이라면은 네. 지금 이것을 잡았다가는 너무 깨지잖아요. 네. 잡았다가 이쪽 뛰어들기 때문에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일곱, 여덟. 그러면 이곳까지 당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김현찬 선수는 이곳을 먼저 드러낸 겁니다. 사실 저는 최강호 선수가 이쪽을 먼저 칠 줄 알았어요. 네, 좀 더 쉬운 길을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곳을 한 점을 잡은 만큼 이곳을 한번 단수를 치고요. 이 패를 버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원체 패가 커서요. 이곳을 두고 이렇게 정리하면 일단 큰 끝내기는 마무리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안 들어갈 이유가 없는 곳이죠. 저희는 이제 이 중계석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 판의 대국을 모두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최강호 선수와 김현찬 선수의 이 두 선수의 집이 굉장히 크게 나서 그런지 태국 진행 속도는 이승준 선수와 최영철 선수의 진행 속도와 비슷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속기대국도 사실은 시작한 지 이제 1시간 반이 좀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기대국의 속도가 빨랐다기보다는 지금 최영찬 선수와 이승준 선수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런가요?
그 예로 이제 김민석 선수와 이춘규 선수의 대국은 아직 뭐 초반 아, 경계선을 그러네요. 긋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끝내기에서도 그러니까 다시 이바도 돌아와서 네. 끝내기에서도 최강호 선수가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반면으로 노백이 이긴 흐름이 된 것 같아요. 스코어가 마지막 더 벌어졌습니다. 하나, 85대 15예요. 그만큼 판의 변수도 많이 없어졌고요. 지금 김현찬 선수 표정이나 최강호 선수의 표정, 태도로 보았을 때 두 선수 모두 이바둑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현찬 선수의 마지막 중앙 전투가 마지막 패착으로 보이는데요. 네. 너무 별거 없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이 애초에 백이 지은 경계선 그대로 다 집이 났어요. 원래는 그렇게 나면은 우변 쪽이 흙집이 났어야 되는데 우변 쪽에 백집도 제법 났거든요. 결국 흙이 차지한 거는 하변 일대밖에 마지막. 없는데 하나, 글쎄요, 이 모양을 호구 치는 순간 하변 일대 네. 이 정도 집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거든요. 다섯, 그러니까 즉 여섯, 2수 이후로 흙이 별로 한 게 없다 여덟,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아홉, 김현찬 선수가 아무래도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앉다 보니까 아직 감각이 확실히 군입대 전보다는 좀 덜 살아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군대 동기로서는 좀 안타깝기는 하네요. 네. 군대 간 기사들이 가장 크게 걱정을 하는 게 이 승부감이 떨어질까봐를 걱정하더라고요. 네, 사실 오랫동안 바둑 공부를 한 만큼 실력이 그냥 한 번에 줄어들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마지막. 다만 남들이 뭐 후배들이든 선배들이든 공부를 하던 시간에 나는 공부를 네. 못했다는 불안감, 다섯, 네. 그리고 바둑판 앞에 앉았을 때 과거에는 뭔가 이런저런 길들이 한 번에 눈에 들어왔다면 지금 여러 차례 생각해야 보인다는 그런 느낌들,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뭐 실력적인 건 아니지만 어차피 프로의 실력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자신감 하락을 좀 가져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은 내용으로 드러나긴 하는데요. 또 사실 김현찬 선수도 있지만 퓨처스 리그의 마지막. 김세동 선수도 사실 같이 입대를 네. 했었어요. 네. 근데 킥스 네. 팀에 있죠. 네, 김세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섯, 일단 일곱, 바둑 리그에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개개인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한 판의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사실은 뭐 김현찬 선수 아직도 이게 고작 1라운드니까 앞으로 그렇죠. 더 좋은 내용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군입대 전에 바둑 리그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갔었잖아요. 뭐 삼지명급으로 정말 꾸준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그 실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맞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오늘은 최강호 선수의 약간 중앙을 짚는 행마에 조금 일곱, 짧은 시간이라 계산이 좀 흔들렸던 부분이 이 바둑의 좀 페인인 것 같고요. 좀 더 강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김현찬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마음속으로. 분명 서로 오늘 대국을 놓고 아쉬운 부분이 조금씩 있을 테지만요. 승부를 되돌려 보면은 김현찬 선수가 아쉬웠던 부분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물론 최강호 선수가 대국을 잘 하긴 했습니다만 하나, 흑한테 기회가 없었던 바둑은 아니거든요. 셋, 분명히 흑이 좋아졌던 상황도 있었고 더 앞질러 갈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었는데 약간은 좀 허무하게 놓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초반 패는 약간 서두른 느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두르거나 약간 느슨해지거나 약간 이런 차이들이 좀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조금 실전 감각의 부재에서 오는 그런 약점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강하게 두거나 뭐 계속 느슨하게 두면은 오늘의 템포가 좀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오락가락한 흐름이었잖아요. 다섯, 그럴 땐 역시 승부 감각이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 흑집도 경계선이 지어졌고 상변도 끝내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는 집 차이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 뭐 한 집짜리 끝내기 놓고 막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김현찬 선수는 약간 마음의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봐야 됩니다. 네. 마지막. 오늘 하나, 대국을 둘, 셋, 되돌려 보면서 다섯, 마음속 복귀도 여섯, 해보고 있을 일곱, 것 같아요. 여덟, 네, 돌을 거뒀네요. 네. 지금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끝까지 마무리할 기분은 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아쉬워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찝는 부분이 역시 제일 아쉬웠던 부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아, 역시 우중앙 쪽인가요? 김현천 선수가 가장 먼저 꼽은 곳은 우중앙 쪽입니다. 그리고 상변 쪽이고요. 최강호 선수 바둑리그에서는 패점을 안았지만 퓨처스 바둑리그에서는 첫 대국 승리로 장식합니다. 승리 세레머니가 아주 귀엽네요. 귀엽나요? 좀 과격한 느낌도 있었는데요. 자, 3국 속기대국의 승자는 최강호 선수인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확한 판단이 좀 빛났던 것 같아요. 중앙을 그 정도 경계선을 지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좀 빛난 바둑이었습니다. 네, 신한 천일염이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1국 장고대국, 2국 장고대국 두 판이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수순이 속기대국만큼이나 많이 진행됐던 이승준 선수와 최영천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동갑내기라서 그런지 좀 자존심 싸움도 있었던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승준 선수가 굉장히 빨리 뒀네요. 지금 26분이나 남았어요. 일단 중앙으로 늘어가는 지점인데요. 일단 저도 이 바둑을 지금 처음 봤기 때문에 네. 좀 간단하게 판단을 해보면 일단 흙집들이 사방에 조금 흩어져 있는데 우하, 우변도 흙집이고 좌하, 하변도 흙집이고요. 근데 왜 이렇게 흙집이 많죠? 좌변은 이거는 바둑이 흙 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백도 상변에 집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흙이 흩어진 집들이 작지가 않아요. 지금 중앙 석점을 뛰어나왔잖아요. 네. 백이 꼬부렸으면 석점을 잡을 수 있는데 늘은 겁니다. 그러니까 석점을 잡는 정도로는 형태가 좋지 않다고 보고 버틴 것으로 보이거든요. 좀 더 크게 뭔가 엮지를 않으면 승부가 안 된다고 판단한 건가요? 뭔가 좀 버텨야 된다고 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이쪽이 28집은 확정가고요. 일단 적어도 60집에 가깝게 흙집이 나 있어요. 반면에 24집, 30, 35, 40, 일단 40집 언저리거든요. 일단 100집은. 근데 흙집이 60집이 났잖아요. 그럼 중앙에서 최소한 10집은 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이쪽 백돌도 조금 약한 돌이라 이 바둑 확실히 흙이 편해 보입니다. 네. 사실 이 바둑만 해도 최영찬 선수가 바둑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 예상은 그냥 틀리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찬 선수가 지난 일요일에 바둑리그에 참가해서 신한 천일염의 한태희 선수를 잡았었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최영찬 선수랑 같은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최영찬 선수가 정말 열심히 하고 사실 리그전에서도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처음에 영재 입단을 하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거에 비해 네. 이제 조금 늦게라면 늦게 좀 그치, 확실히 네.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대국은 정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 외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승준 선수의 숨겨진 힘이 강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러게요. 아직 뚜렷한 성적을 거둔 건 없습니다만 역시 프로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실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이승준 선수는 원래 속기파인가요? 사실 저랑은 같이 공부한 적은 없어서 네. 정확히 제가 파악하기 쉽지는 않은데 오늘 두는 템포로 봐서는 속기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속기파여서 빨리 두는 건지 아니면은 시간 공격을 또 하는 건지. 바둑이 좋아서 빨리 뒀을 수도 있어요. 워낙 다음 네. 수가 잘 보여서요. 사실 바둑이 좋은 거의 기준점 중에 하나가 다음 수가 잘 보이면 바둑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뭐 이 바둑 좀 그랬을 확률도 있어 보이고요. 속기대국은 초읽기가 40초 5회지만 장고대국은 1분 1회가 주어집니다. 1분 초읽기면은 확실히 40초 초읽기에 비하면 조금 더 여유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또 1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굉장히 사실 농심배가 원래 예선전, 본선전이 다 1회로 주어지거든요. 네. 괜히 초읽기 몰리면 뭔가 급해지더라고요. 확실히 평소보다 1분이라 좀 더 길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면서도 역시 1회라는 압박감을 받거든요. 뭐가 더 나으세요? 40초 5회랑 1분 초읽기 1회. 저는 저의 초읽기보다 상대가 급박해지는 게 먼저라고 판단을 하고 네. 40초 5회가 나은 것 같습니다. 더 짧은 시간이 주어지는 게 나은 거죠? 그렇죠. 그래야 상대가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어차피 뭐 제가 실수를 안 할 것 같진 않고 같이 실수하는 좀 진흙탕 싸움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확실히 관전자가 재밌는 바둑을 주실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실수하고 상대도 실수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바둑을 선택할 때 나도 쉽고 상대도 쉬운 선택을 하는 상황도 있고 반대로 나도 모르겠는데 상대도 모를 것 같은 길을 가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확실히 좋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후자가. 웬만하면 서로 어려운 쪽으로 가거든요. 서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렇게 바둑 한 판을 끝내면은 정말 뿌듯하겠어요. 근데 이제 또 신진서 선수나 혹시 김지석 선수 만나면은 나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쉽다고 생각하고 저를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마음이 많이 상하고 그러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분명히 저는 굉장히 복잡한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 눈에 너무 쉽게 보이는 순간 약간 허탈감이 좀 있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 스스로도 수익기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괴물 같은 기사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워낙 술기를 잘하고 뛰어난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 과거에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공식 대구에서 만나서 대국을 했을 때 뭔가 열심히 읽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까지는 같이 읽어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부터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상대는 이미 판단하고 그렇게 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끝내고. 그러니까 수익기의 속도 차이가 있었던 거죠. 반면에 이제 김지석 구단하고 대국을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김지석 구단은 제가 본 수까지 다 읽고 그 다음 한 수까지 더 보고 있는 느낌? 그러면은 항상 제가 한 수씩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결국 져 있죠. 좀 그래서 좀 많이 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같이 어려운 쪽으로. 네, 그렇죠. 쉽게 가면 어차피 그 선수 쉬워하니까요. 그렇죠. 네, 바둑이 좋은 지금 이승준 선수 같은 경우는 어려운 길을 선택할 이유가 없죠. 굳이 상대한테 빌미를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괜한 모험하기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확실하다 싶으면은 아무리 강공으로 두는 기사라고 해도 물러섭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세돌 구단은 정말 강수만 둘 것 같지만 바둑이 좋아지는 순간은 뭐 그냥 후퇴는 쿨하게 충분히 되는 상황이라면 물러서 주고요. 다만 이제 판단이 애매한 어려운 지점에서 좀 더 물러서 후반을 기약하느냐 아니면 승부를 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명확하게 좋고 명확하게 나쁘면은 확실히 강수를 둔다거나 물러나거나 판단을 합니다. 지금 최영찬 선수가 승부수를 날린 거예요. 지금 푸친스. 넉 점을 최대한 크게 잡아야 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받아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공격을 하겠다. 약간 뭐 이런 의미인데요. 글쎄요, 이승준 선수가 그냥 젖히기만 해도 별반 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 넉점도 약하거든요.
더군다나 나중에 흑돌이 이쪽에 좀 놓이게 되면 이쪽 흑돌도 좀 신경이 쓰여요. 글쎄요, 지금 확실히 이승준 선수가 우세한 바둑은 확실한데 마지막 승부수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여기선 시간 써야죠. 여기서 빨리 두는 거는 경솔한 겁니다. 그거는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만 둔다면은 수익이 빨랐다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거기서 틀린다면 뭐 몇 배의 비난을 받아야겠죠. 네. 근데 신지선 선수는 여기서 빨리 두더라고요. 다 읽어서. 많이 놀랐었나 봐요. 오늘 오전에 사실은 나연 선수랑 신진선 선수 결승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바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 방식이 피셔 방식이니까 제한 시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잖아요. 시간을 또 빨리 둬야 아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초중반에 보는데 나연 선수가 1분 남았거든요. 근데 신진선 선수가 17분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진짜 신진선 선수의 수익이 진짜 빠르구나. 판단이 정말 빠르구나.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시간 차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차이입니다. 사실 그 전날 이제 나연 선수가 이창석 선수랑 4강전 뒀을 때는 서로 비슷한 시간을 계속 유지했거든요. 서로 신중한 스타일에 가까워서요. 바로 신진선 선수의 결단에 좀 시간적으로 쭉 밀린 그런 감이 있었고요. 또 그러면서도 바둑 자체는 나쁘지 않게 끌어가니까 피셔 방식이든 뭐 초읽기든 속기전에 관해서는 정말 신진선 선수가 정말 잘 두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신진서 선수는 장고 대국도 사실 뭐 실력이 세니까 다 가능하긴 한데 이제 동일 비슷한 랭킹 대비 속기전이 좀 더 강한 느낌이고요. 네. 다만 신진선 선수의 과제라면은 역시 박정환 선수랑 대결을 했을 때 자꾸 패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바둑 리그에서도 조금 무기력하게 물러난 감이 있고요. 그리고 박정환 선수와의 대결에서 좀 더 승률이 좋아질 때 신진선 선수가 좀 더 성장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죠. 뭔가 그게 기준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이야 워낙 열심히 하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지 내려가진 않을 것 같은데 신진선 선수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비슷하거나 혹은 지금보다 좀 더 승률이 좋아진다면 그거는 당연히 신진선 선수의 성장의 기준점을 봐야겠죠. 이미 결승전에서 이세돌 구단을 이긴 신진서 선수이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 외에는 다른 기준점이 될 만한 선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본인은 세계대회 우승을 굉장히 하고 싶을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일 네, 것 뭐든 같아요. 다만 그런 게 있잖아요. 박정환 구단도 오랫동안 한국 랭킹을 지키는 동안 1등을 지키는 동안 세계대회 우승이 별로 없어서 뭐 국내용이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곤 했는데 몽벨카페를 딱 우승하면서부터 한꺼풀 벗은 모습을 그렇게 센데 한꺼풀이 더 벗겨지더라고요. 저 날개를 예, 날개 다른 더 건데 달았죠. 반대로 신진선 선수도 마찬가지로 세계대회를 하나 우승을 한다면은 더 한껏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일종의 리그의 첫 승 같은 개념이죠. 세계대회 첫 우승은. 최영찬 선수가 바둑 리그에서는 데뷔전으로 첫 승을 올렸는데 퓨처스 바둑 리그에서는 첫 승보다는 첫 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히려 큰 바둑이 강한 스타일인가요? 강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포스코 캠텍의 이상원 감독님의 이 전술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전략이었죠. 왜냐하면은 퓨처스 1지명과 2지명을 출전을 시키지 않고 이제 3지명을 출전을 시킨 거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전술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약간은 좀 파격적인 전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생각이라면은 다른 두 선수를 먼저 생각을 했겠죠. 아무래도 김현찬 선수 같은 경우에 선발전이 아니라 이제 이상원 감독이 먼저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 만큼 뭐 믿음도 있었을 텐데 그 선수를 투입하지 않고 선발전을 통해 통과한 최영찬 선수를 투입한 거는 정말 배짱 있는 이제 승부였는데 네.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런 거 보면 감독의 전술도 역시 결과론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둑으로 돌아와서 최영찬 선수가 이곳을 끊어가면서 많이 흔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역시 이곳이 흙이 붙여가면 이 돌이 못 살아 있어요. 이렇게 받으면 이곳을 붙여서 아, 이곳을 잡으면은 잡아도 이곳을 빠지고 이쪽을 차단할 때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돌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승준 선수가 이쪽을 뚫고 나간 거예요. 일단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쪽에 또 흙이 먼저 오면 이 싸움은 백이 너무 얇아 보이거든요. 최영찬 선수의 마지막 물음에 이승준 선수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일단은 좀 복잡을 해줬어요. 일단 이곳을 차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격을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확실히 승부 호흡이 좋아요.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일단은. 절대 무기력하게 이 승리를 내주지는 않는데요. 지금은 이곳에 나가는 팀만 또 조금은 신경이 쓰여서 이곳을 뒀을 때 그냥 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있고 이곳을 두면 이곳을 젖혀서 패를 해도 바둑은 흙이 충분해 보이거든요. 이런 식의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최영찬 선수와 같은 연구실을 다니신다고 하셨죠? 네네. 그럼 최영찬 선수 바둑을 보면은 가장 어떤 점이 장점처럼 보이시나요? 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과의 대국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에 굉장히 좀 트렌디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좀 그런 부분이 확실히 준비가 많이 돼 있고요. 확실히 그러면 초반 부분이 아무래도 최신에 맞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반 부분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론 모든 면이 다 뛰어나지만 조금은 아쉽다 하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못 보긴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제가 최영찬 선수랑 대구를 많이 한 게 아니어서 딱 뭐 아직까지 단점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그럼 최영찬 선수의 장점은 이 초반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초반 연구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어떤 포석이 나와도 잘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바둑만 보면은 지금 승부를 걸어가는 호흡도 굉장히 훌륭해 보이거든요. 물론 어디서 나빠졌는지 먼저 파악을 하는 게 먼저겠지만 네. 저희가 본 이후로는 지금의 수들을 만들어내는 게 좋아 보이니까요. 굉장히 잘 흔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이승준 선수의 손길이 좀 멈춘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봐도 역전이 됐다, 뭐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확실히 조금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백에게 약점이 많아서 바둑 자체만 보면은 여전히 흙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자리에서 실수를 한번 하게 하면 바둑이 아주 급변동이 하거든요. 승부수를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착각이라도 한번 나오면 바로 바둑이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지금 최영찬 선수가 흔들어 가는 거고요. 네. 자, 이승준 선수도 지금 흐름이 좋지만 너무 느슨하게도 받아서는 안 되겠고요. 자, 긴장감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집중을 더 해야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승준 선수가 지난해 퓨처스 바둑리그에서는 3승 13패를 기록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성적일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선발전을 나오게 됐잖아요. 작년에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다시 신임을 받지 못하고 다시 선발전에 나오게 됐는데 네. 또 선발전을 또 실력으로 뚫어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보면 쓴 약을 먹은 것이 올해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선수 최근 10경기 성적이 8승 2패더라고요.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사실 또 이승준 선수랑은 저와 같이 야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 기팀. 네, 기팀에서 같이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도 잘하고요. 또 체력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빠르고 잘 뜁니다. 장점이 많은 선수네요. 바둑으로 장점 설명해야 되는데 다른 거로 장점을 체력이 좋은 것도 장점이 그렇죠. 체력도 되겠죠. 실력이죠. 퓨처스 바둑리그의 선수 중에 또 그 야구 기팀에 활동하는 선수가 있나요? 지금은 이제 안조영 선수가 과거에 네. 잠깐 활동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네. 활동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 이충규 선수도 잠깐은 아, 잠깐. 네, 근데 이제 군대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좀 멀어졌고요. 네. 오늘 군대 얘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제가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야구하는 선수들보다 감독님들이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이렇게 김영삼 감독도 그렇고 한종진 감독도 그렇고 과거에 김승준 감독도 했었고요. 좀 가보면 이제 감독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가요? 여자 바둑리그 감독님들도 계시고, 그래요? 네, 이제 여수거북선의 이현욱 감독도 있고, 워낙 야구 또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이현욱 예, 프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정말 이렇게 말하면 혼날 수 있는데 정말 바둑보다 야구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혼났을 것 같아요. 뭐 육아도 열심히 하시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죠. 네. 사실 육아를 안 도와주면 사실 야구할 때 굉장히 혼나기 때문에 못 나가죠. 네, 정말 열심히 육아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 바둑 리그 뭐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선수, 퓨처스 바둑 리그 선수까지 굉장히 체육 활동도 열심히 하네요. 그 시간에 바둑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요. 놀기 바빠가지고 그냥 뭐 체력 단련이라고 생각하죠. 체력 단련이라고 쓰고 이제 친목 도모로 역시 수순이 진행됐지만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일단은 어느 정도 사는 모양은 잡았어요. 근데 이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살긴 살았지만 이 석점은 잡힐 테고요. 그리고 다시 흙이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근데 더 강수를 선택을 하네요. 잡겠다는 건가요? 네, 지금은 그냥 압박을 계속 가하겠다. 이렇게 두면은 이곳을 나와서 이곳을 끊어버리면은 좀 더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다시 손이 와야 되거든요. 백은 뭐 이곳이 선수라서 살아는 있는데 이곳을 틀어막거나 혹은 이쪽을 잡아도 이게 이득이다 이렇게 이승준 선수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쪽이든 백은 한 곳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긴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승부가 뒤집혔는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어쨌든 잘 흔들어 갔지만 이승준 선수의 대처가 좋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6, 7, 8 아예 잡으러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곳을 두면은 차단을 해야 되고요. 이곳을 늘어놓는 것만으로도 여기가 차단이 됐네요. 이미 여기를 둘 필요가 없고. 그럼 그 다음에는 패로 뭐 치중가도 일단 패는 났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패는 났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잡으러 갈까요? 바둑이 좋은데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과연 잡으러 가기까지도 들 수 있을지요. 생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참 마음이 편하죠. 내가 생각할 시간이 있다라는 게. 근데 그래도 손이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이 좀 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신중하게 한 번씩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계산도 한번 다시 해봐도 되고 혹시 내가 못 본 게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파악할 시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속기로 초반에 두는 것이 많아진 원인 중에 하나가 후반부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 그렇죠. 아껴서 뭐 장사할 것도 아닌데요. 물론 가끔 속기파 기사들은 시간을 팔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아 진짜요? 뭐 하지만 뭐 시간 있으면 좋은 건 다 알고 농담 삼아 하는 말이죠. 근데 신진서 선수는 약간 시간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보고 있으면 사실은 이제 결승전, GS 결승전 볼 때는 네.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세돌 구단이나 신진서 구단이나 정말 빠르게 뒀거든요. 음,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손이 진짜 빨리 나오길래 이 사람들의 술기의 깊이에 일단 속도와 깊이에 놀란 경향이 있었거든요. 아마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많은 프로 기사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뭐 그 정도 되는 기사들은 조금 시간을 좀 핸들을 줘도 되지 않을까. 그쵸. 일단은 뭐 패를 걸어가긴 합니다만 뭐 흑은 언제든지 이쪽 패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감을 쓰고 다시 이곳을 두면 그냥 이어서 뭐 이렇게 압박의 용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곳이 나중에는 혹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백은 먼저 단수를 친 거고요. 흑은 뭐 패감 하나 백이 써야 되니까 그냥 하나 드러낸 겁니다. 뭐 악수는 아니니까요. 마지막 하나, 최영찬 선수가 이쪽 패를 넷, 불복을 시키고 다섯, 여기까지 또 버텨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하겠죠. 지금은 이곳을 착점을 한 것은 지금 5점을 끊으면은 이곳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둬도 그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이쪽에 30집이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 교환은 다 선수가 되니까 어차피 30집이 났거든요. 바뀌는 건 없네요. 이쪽 끊는 자리도 생겼고요. 그냥 차단을 해도 백이 불리한 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둬도 뭐 큰 차이, 뭐 약간의 어느 쪽을 잡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어차피 비슷한 맥락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한 점을 잡는 정도로는 이득을 받지만 역전이 될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차이는 좀 줄어든 만큼 좀 더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 곡은 정말 빨리 진행이 된 것 같아요. 1곡 대곡을 보면은 아직도 중반이라 그러기는 좀 이른 것 같거든요. 일단 뭐 판에 정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수수 자체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바둑이 조금 진행이 빨랐어요. 아마 그거는 좀 이승준 선수가 빨리 두면서 좀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네. 자, 여기서는 받아주겠죠? 지금은 뭐 분란의 여지를 만들 이유가 별로 없죠. 일단 그곳을 드러내는 순간 흑돌 9점이 다 위험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흑의 보수입으로는 역시 이런 데가 끼우기만 해도 넉 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끝내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흑의 집이 확실히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곳을 붙여가서 좀 흐름 바꾼 건 사실이긴 합니다. 이제는 연결을 하겠죠. 연결하고 여기까지는 뭐 예상되는 흐름입니다. 중앙 여기가 일단 끝내기가 6집 자리가 급한 자리는 아니겠네요. 7집 그리고 8집 자리인데 뭐 이쪽보다 작으니까요. 뭐 당장 급한 끝내기는 아니고 일단 중앙을 집을 지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중앙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쪽은 그래도 약간 막혀 있기는 해요. 그러면 생각보다 좀 더 중앙에 집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쪽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둔다면 일단 막히긴 했네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뭐 이런 식이 정도일까요? 근데 경계선이 이렇게 집이 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뭐 10집 가량. 근데 100집도 이러면 상당히 많이 나네요. 그럼 또 해볼 만해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역시 흙집도 많이 늘어나서 어차피 흙의 우세는 지금 변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중앙 쪽 집을 더 만들어 갑니다. 일단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100이 젖혀 있는 것은 선수 끝내기가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는 29집 정도 흙집이 나고요. 우상 쪽에 3집, 7집이 중앙 4집까지 더해서 7집이 추가가 되겠네요. 36집. 흙집이 우하까지 한 47, 8집 정도 되는 것 같고요. 48집이요? 그리고 이제 좌상 쪽을 몇 집으로 정확히 세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보수적으로 세면요. 한 9집 정도 드러낸 걸 제외하고 나면 9집 정도는 날 것 같아요. 반면에 100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앙에서 하변 일대로 빠지는 집을 제외하고 26, 7집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앙에서 이제 25집 정도 나면 어느 정도 개가의 형세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100이 지킨다면 그 정도는 나긴 하는데 흙이 먼저 끝내기를 하는,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느낌으로는 10집 이내긴 하지만 네. 흙이 9집, 10집 이 정도 차이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덤을 내고도 남기겠네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흙이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끝내기에도 좀 더 집중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확실히 최영찬 선수가 승부수를 날리면서 좀 중앙에 좀 백 모양을 만든 것은 추격의 여지는 분명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만 흙이 좀 기분 좋게 끝내기를 할 자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여전히 흙의 우세는 좀 변하지 않는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인공지능은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중앙에서 맹렬한 추격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확 줄어들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흙이 좋은 거는 뭐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중앙만 정리가 된다면은 이대국도 삼국처럼 끝내기 자리는 별로 없고요. 근데 그걸 찍는 순간 거의 5대5가 되네요. 그러게요. 찍는 수가 왜죠? 글쎄요. 저의 눈으로는 그닥 악수로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쎄요, 저 수로 다시 43대 57이요. 큰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이쪽에 백이 뭐 붙여가서 이런 식의 진행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만 이런 바꿔치기 끝내기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흑이 세진 나던 자리가 뭐 약간 뭐 득이긴 한데 큰 의미 있는 끝내기는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이곳을 빠지고 받을 때 이곳으로 두는 끝내기가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는 별로 유의미한 변화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느니까요. 60대 40까지 벌어졌어요. 아마 이 부분에 좀 수일기가 돌바람에 좀 차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것을 두고 단수 치고 이을 때 이곳을 찝어버리면 중앙이 다 뚫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된다고 아마 돌바람은 좀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찝는 수에 대한 판단을 못하고요. 그래서 최영찬 선수는 그 수를 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났고요. 그러니까 집 차이가 조금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 스코어가 그럼 원래 맞는 스코어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히 아까는 차이가 좀 있어 보였거든요. 여기도 지금 끝내기가 이걸 두고 이걸 막는 끝내기가 선수 끝내기입니다. 확실히 흑이 끝내기를 하기가 굉장히 편한 바둑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영찬 선수의 표정이나 이제 이승준 선수의 움직임으로 보면은 역시 서로 형세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손이 빨리 나오고 있잖아요, 이승준 선수가. 네. 바둑이 좀 이상해졌다고 생각하면은 그 손길이 멈출만 한데 아직도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렵게 읽을 만한 곳도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계산인데요. 계산만 서 있다면은 뭐 어려운 자리가 아니죠. 사실은 이제 포스코 캠텍이 퓨처스 바둑 리그에서는 저는 뭐 바둑 리그도 강팀입니다만 퓨처스 리그도 굉장히 강팀으로 제가 꼽았던 팀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춘규 선수와 김현찬 선수 이 바둑 리거로 활동했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은 느껴져요. 더군다나 저는 이제 최영찬 선수가 바둑이 정말 잘 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러니까 퓨처스 바둑 리그에서 포스코 팀을 높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오늘은 약간 의외의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높게 보고 있던 기사군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신한천이랑 선수들이 숨겨진 저력이 있었다고 표현하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한천이랑 선수들이 대구를 잘하고 있고 사실 뭐 아까 최강호 선수도 봐도 굉장히 잘 뒀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신한천이랑 올해 굉장히 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1라운드입니다. 신한천일염이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승준 선수와 최영찬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18)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1라운드 4경기입니다. 신한천일염의 이승준 선수와 포스코 캠텍의 최영찬 선수. 자, 판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승준 선수가 생각을 근데 글쎄요 건너붙인 거는 약간 경솔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곳을 그냥 밀어갔어도 백이 막기가 좀 어려웠던 게 이쪽이 선수 끝내기를 당하는 게 좀 아프고 중앙이 뒷맛이 나빠지기 때문에 어차피 늘었을 확률이 높아 보였거든요. 근데 괜시리 건너붙였다가 상대가 뒤로 비끼니까 약간은 좀 머쓱해졌어요. 그냥 두터운 끝내기를 선택을 합니다. 이것으로 이겼다.
이승준 선수의 계산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쪽에 두는 수일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바꿔치기를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그냥 이런 식의 교환은 이것도 이렇게 제쳐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더 크게 잡네요. 이 돌이 잡히면 뭐 거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일단은 하나, 끼워서 잡는 것이 집으로만 놓으면 거의 뭐 10집짜리 끝내기이기 때문에 여섯,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살짝 들어가긴 했는데요. 글쎄요, 지금 막으면 이전 변화와는 좀 다른가요? 별다른 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원래 이런 수가 뒀을 때는 뭐 끊는 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승현 선수 그냥 밑으로 받으려고 하네요. 뭐 그렇게 받아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곳을 먼저 두고 이것까지 먼저 찔렀던 이유는 지금 이렇게 두면 이젠 이렇게 두잖아요. 뚫어도 그냥 한 점을 잡으면은 따로 살아있기 때문에 백이 오히려 손해를 본 모양이 되거든요. 이곳이 넘어가 있는 모양이면은 여기서 나중에 좀 다시 놓고 잡아야 되는 모양이고요. 일단 여기가 15집이 났어요. 집은 네, 60집이 조금 넘는 모양이고요. 마지막 하나, 역시 셋, 차이는 자꾸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도 있지만 결국은 여덟, 크게 지는 숫자는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좁혀진 건가요? 아까 말한 그 8, 9집 그 언저리 비슷하긴 한데 지금 제가 약간 백한테 조금 긍정적으로 좀 세는 부분도 있어서 네. 일단 지금 백은 이 자리가 가장 큰 끝내기로 보입니다. 이 자리 정말 크죠. 나중에 저친의 끝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자리고요. 여기도 작지는 않겠네요. 여기도 일단 6집 그리고 여기 7집 그리고 여기도 약간 집 차이가 있거든요. 한 8집도 넘네요. 이거랑 이것을 맛보기라고 보고 이쪽을 차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쪽을 두게 되면은 백이 이쪽을 두고 흑이 그냥 끝내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그림으로는 확실히 흑이 이기는 그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최영찬 선수가 중앙에서 굉장히 큰 집을 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추격이었는데 그 초반의 차이가 좀 더 컸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대국은 초반 상황이 궁금해요. 어땠길래 이렇게 중반전에 시간도 벌어지고 집으로도 차이가 벌어지고요. 우중앙 쪽 최영찬 선수가 큰 즙을 만들어냈지만 역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고요. 글쎄요, 제가 다시 초반부터 이 방송 살펴봤는데 네, 한눈에 보기에는 아직 못 찾으셨나요? 어디서 그렇게 나빠졌는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초반 전투에서 좀 더 흑이 좀 주도권을 잡고 바둑을 움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역시 좌변 쪽의 모양이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뭔가 패 모양이었는데 이쪽 전투, 좌변 전투가 흑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좌변에서 굉장히 두텁게 처리되면서 이쪽일 때가 원래 흑집, 백집이었는데 다 무너졌거든요. 물론 그 대가로 이 두 점을 잡고 상변을 제압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좌변이 무너지고 흑집이 많이 난 것이 이 바둑에서는 좌변 전투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역시 좌변에서 너무 심하게 피해를 입은 것 같네요. 네. 좌변 전투 물론 저희는 못 봤습니다만 좌변 전투에서 조금 패를 적절한 타이밍에 터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김현천 선수의 패가 좀 서두른 느낌이었다면 이승준 선수의 패는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좌변으로 인해서 이승준 선수가 초반에 흐름을 잡았던 거고요. 거기도 한눈에는 날카로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의 의미는 빈삼각으로 받으면요. 이렇게요. 그럼 이쪽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쪽을 두면은 뚫려버리는. 이쪽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으면은 이것으로 굉장히 큰 끝내기를 했죠. 이미 끝내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백은 이쪽으로 이어야 된다면은 역시 이곳을 넘어가는 끝내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곳이 백이 젖혀 있는 게 백의 권리였던 걸 생각을 하면은 여기가 일단 두 집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백집이 못해도 다섯 집은 줄었으니까 이것도 적지 않은 끝내기입니다. 셋, 그러니까 이걸 역끝내기, 그러니까 백이 할 수 있는 걸 도로 한 거잖아요. 일곱, 여덟, 근데 사실 이거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끝내기인지는 사실 미지수긴 하네요. 103점을 잡는 건 워낙 한눈에도 확실해 보여서요. 근데 이 부분은 이게 단순히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백이 선수 끝내기라고 백이 한 번 더 둘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백이 이곳을 두고 이곳을 이을 때 흑이 먼저 끝내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호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조금 더 크다고 해도 이 끝내기가 좀 더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준 선수 이 부분도 확실히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수일키를 차분하게 한 다음에 계산까지 한 다음에 착점을 한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면 백도 먼저 젖혀 이어놓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바둑이 안 좋은 만큼 좀 더 변수를 만들어 놓고 싶었던 게 최영찬 선수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승준 선수가 그 부분 또 찔러 들어갔습니다. 둘, 이렇게 시간을 사용하고도 아직 9분이나 남았습니다. 일곱, 확실히 약간 흑백이 바뀌었다고 계산하면 덤에 걸렸다라고 느낄 만한 차이가 지금 이 바둑에서 딱 흑이 그만큼 이기고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고 뭔가 좀 끝내기 하면은 그만 미세해질 것 같은데도 딱 안 좁혀지는 그 차이, 딱 그 차이가 이 바둑은 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많은 추격을 해왔지만 딱 이 석집 한 두세 집 정도가 모자릅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러니까 사실 셋, 프로 바둑을 보면은 넷, 다섯, 역시 여섯, 일곱 여덟, 수상전하면 한 수 차이 이런 식이잖아요. 딱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세 점은 최영찬 선수가 살려갔고요. 또 뭐 확실히 좋긴 하지만 끝내기에도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이런 거 끝내기 함부로 하다가 갑자기 차이가 확 줄어들어서 깜짝깜짝 놀란 경험들이 좀 정말. 있거든요. 기분에 취해서 바둑을 두다가 끝내기에 접근하게 되면은 방심하면 안 되겠어요? 뭐 제 경험입니다만 참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지금 모습을 보면은 이승준 선수는 방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죠. 지금
한 수 한 수 굉장히 조심조심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중앙을 꼬부려 나간 수는 역시 백엔테 이곳을 막으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한 점을 또 선수로 잡게 되죠. 다만 이승준 선수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곳에 백이 빠지는 선수가 선수여서 사활이 걸리나요? 나중에 이곳을 두는 수가 끝내기로 제법 큽니다. 이 한 점을 여기는 이제 백이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이 한 점까지 잡는 것이 백의 권리가 되죠. 이 끝내기가 남아있다는 거를 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 이게 크다면은 백이 중앙을 받았을 때 그냥 흙이 여기를 받아둘 수도 있어요. 이쪽을 하나 받아둘 수도 있어요. 이곳을 두는 순간 이제 빠지면은 이쪽으로 받아버리거든요. 그럼 여기도 제법 크게 났죠. 여기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기도 여기가 일단 선수 끝내기라고 가정을 하면은 4집짜리거든요. 그냥 여기보다 작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끝내기로 기분 좋은 자리 중에 하나고요. 손을 빼게 되면은 이곳을 밀었을 때 백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 물러나야 돼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도 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여기도 새 집이 났고요. 지금 끝내기가 아까 최강호 선수와 김현찬 선수보다는 약간 더 끝내기가 좀 더 복잡하게 여러 군데가 남아있기는 해요. 네. 그 바둑보다 차이도 좀 덜하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김현찬 선수와 최강호 선수의 대국에서는 그 차이를 느꼈기 때문에 김현찬 선수가 끝내기를 하다가 돌을 거뒀거든요. 이번 대국은 이 끝까지 확인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이 바둑은 뭐 계약까지 갈 것 같고요. 찝는 끝내기를 그냥 쉽게 두려는 것 같네요. 그걸로 뭐 끝내기 맞불 정리가 돼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네요. 저 자리도 8집은 되는 끝내기 같아요. 한 점을 잡아가는. 네, 그렇기 때문에 밑에가 선수 4집짜리였으니까 비슷한 가치라고 봐야겠네요. 마지막 그럼 다음 끝내기로는 셋, 넷, 다섯, 좌상 여섯, 쪽도 클까요? 여덟, 끝내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곳을 두고요. 이제 흑은 받을 거고요. 이곳을 두고 이쪽은 이런 식으로 이어서 처리를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곳을 백이 끝내기를 하면 흑이 이곳을 살리는 끝내기도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좀 점은? 정리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냥 쉽게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됐다고 판단을 하면 이곳을 백이 정리가 됐고요. 네. 이쪽을 또 안 봤네요. 이렇게 됐다고 정리를 이거는 하나 제가 잘못 읽은 거죠. 네네. 이어놨던 거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여기를 흑이 잡아서 마무리가 되는 끝내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13 여기까지 34집입니다. 그리고 64집 정도 차이가 생각보다 더 나겠네요. 열 집 이상이네요. 지금은 조금 오히려
끝내기가 흙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흙이 확실히 지는 일은 없고요. 네. 지금 이쪽도 끝내기가 됐죠. 그럼 여기가 아까랑 계산했을 때 4집 차이가 나는데 그럼 여기가 두는 것도 4집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를 백이 잡았다고 생각하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흙이 이것을 받고요. 이것을 잡고 이쪽도 그러니까 끝내기에서 지금 흙이 이것을 치중간 다음부터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앙을 지을 때는 백이 잘 추격을 했지만 오히려 그 다음 끝내기는 흙이 더 정확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시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산을 할 때 조금 더 백한테 좀 두텁다고 봤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사라졌고요. A 승부에 또 많이 벌어졌네요. 82대 18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도 역시 10집 넘게 아까 바둑보다 조금 덜 차이가 나겠지만 어차피 네. 승부 뒤집힐 차이는 아니고요. 이승준 선수 마무리가 정확하네요. 끝내기에서도 잘 마무리를 해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치중 가는 끝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하변 쪽에 치중 가서 이곳을 넘어간 끝내기가 역끝내기 7집이 되면서 굉장히 큰 끝내기가 돼버려가지고 여기서 좀 차이가 확실히 좀 더 벌어진 것 같고요. 지금 이곳을 뒀지만 이제 흙이 이곳을 두겠죠. 뭐 좀 더 깔끔하게 둔다면 이곳을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잇게 되면 나중에 백이 이곳을 하나 끊어놓게 되면은 2개를 놔야 되니까요. 이것도 4집짜리 끝내기가 되죠. 네. 같은 4집짜리라면 좀 더 깔끔한 자리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저도 때려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확실하니까요. 지금 차이도 있고요. 네. 손이 그쪽으로 향하네요. 네. 확실하고 깔끔한 진행은 한 점을 잡아가는 건데요. 중앙 한 점을 잡아냈고요. 제가 사석 2개, 돌을 걷었죠. 걷었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차이가 뒤집을 수 있는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항복을 선언을 했고요. 상변 쪽 전투가 좀 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최영찬 선수는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좌변 쪽에서 패를 지목을 했지만 네. 이미 패를 거는 타이밍에 흙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은 역시 그전 전투, 상변 전투를 지목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얼핏 보시면은 이쪽 모양과 네. 이쪽 흙 모양이 비슷하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두 선수 모두 3-3을 들어가서 싸움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쪽은 깔끔하게 석점이 잡힌 반면에 흙은 살아왔거든요. 이 차이가 좀 바둑이 흙이 좋아지는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좌변 그 이전부터 형세를 좀 가르는 수들이 있었군요. 그리고 지금 최영찬 선수가 역시 치중 가능수를 얘기하죠. 역시 먼저 제쳐이었으면 좀 더 미세했다. 좀 더 어렵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확실히 먼저 제쳐이었다면은 정말 더 미세했을 것 같아요. 지금이 10집 정도라면은 아까 그 끝내기는 확실히 아팠거든요. 물론 그때도 흙이 좋은 거는 변함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더 줄어들 타이밍을 최영찬 선수가 놓쳤고 이승준 선수 정확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한천일염이 퓨처스리그 첫 승을 가져가게 되네요. 그러게요. 자, 일찌감치 신한천일염이 승부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바둑리그에서 5대0 0으로 완봉패를 당했었는데요. 그 패배를 마칠
풀려는 듯 지금 오히려 반대로 퓨처스 리그는 대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초반부터 이 하변 끝내기, 좌변 진행까지 두 선수의 손이 바쁜데요. 마지막에 미소를 짓는 사람은 신한 천일염의 이승준 선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2대 0으로 신한 천일염이 빠르게 승부 결정 지었습니다. 아직 장고대국 한 판이 남아있죠. 정말 신예와 노련미의 대결, 이 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춘규 선수가 노련미라는 얘기를 듣는 거니까 저도 좀 슬퍼지는데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야겠죠. 일단 이춘규 선수가 오늘 참 대국한 6명의 선수 중에는 가장 입단 연차가 오래됐어요. 유일하게 10년차 이상 선수인데요. 2007년에 입단을 했으니까 벌써 12년 차죠. 와.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김민석 선수와는 이미 대결을 한 바가 있어요. 네. 그리고 김민석 선수가 이겼었거든요. 그리고 공식 대국 외에도 비공식 대국으로 또 한 판이 있잖아요. 네, 그 대국도 김민석 선수가 이겼었어요. 그러면은 비공식 대국까지 합친다면은 지난 두 판의 대결 모두 김민석 선수가 승리를 한 거네요. 사실 김민석 선수가 입단한 게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다섯 둬본 사람이 몇 번 없을 텐데 벌써 여러 번 만나는 거는 두 선수가 좀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신기하게 만난 사람은 또 만나더라고요. 그러게요. 김민석 선수가 입단을 하고 나서 공식 대국만 15판인데요. 이게 벌써 두 번째잖아요. 프로기사 300 몇 명인데 이춘규 선수는 벌써 두 번째 만났고요. 그러네요. 이제 뭐 비공식 대국이라고 했지만 그 프로암 리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식 대국과 같은 느낌으로 대국을 했었거든요. 네. 두 선수의 공식 제국 이전의 만남은 JTBC배 챌린지 네. 매치 이 5, 4회차에서 만났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열린 시합이기 때문에 둔지 한 달도 안 된 5월 말이니까 정말 한 달도 안 됐어요. 이제 딱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3주 만에 또 마주 앉았네요. 사실 예전에 예선전이 굉장히 많을 때 시합이 뭐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해서 다른 시합이 펼쳐지는데 네. 똑같은 사람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자주 만나면 또 만나요. 진짜 신기하네요. 또 안 만나는 선수와는 정말 자주 안 만난다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아쉬워하는 게 사실 박정환 구단하고 한번 더 보고 싶었거든요. 아직도 예, 저는 10년 동안 하면서도 박정환 구단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 외에 정상권 기사 대부분하고 이제 대국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제 박정환 구단하고 못 둬본 게 좀 아쉽긴 하고요. 혹시 박정환 구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언제? 셋, 지도되고 있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언젠가는 뭐 인연이 닿으면 둘 날이 있겠죠. 그럼요. 아직 뭐 기사 생활 오래 하실 거잖아요. 사실 작년 예선전에서 한 판을 더 이겼으면 만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져서 또 물론 제가 진 상대가 이제 좀 신의 강자였던 송지훈 선수였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그게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춘규 선수와 김한찬 선수가 퓨처스 리그로 밀리게 된 것은 이제 뭐 송지훈 선수도 그렇고 이제 최영찬 선수와 함께 영대 입단했던 설현준 선수 뭐 이런 신의 강자들이 뭐 박하민 선수도 있고 박건우 선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바둑 리그로 합류를 하면서 네. 그냥 순차적으로 좀 밀린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뭔가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신의 기사가 올라가고 그 자리를 누가 나와야 되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리는 좀 한정돼 있고 하나, 이제 또 셋, 어린 선수들 좋은 모습을 넷, 보여주다 보니까 감독들이 다섯,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올해 또 TV 9개에서 8개로 줄었잖아요. 아홉.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베테랑 선수들이 퓨처스 리그에 뛰고 있습니다만 그런 만큼 퓨처스 리그 자체는 퓨처스 바둑 리그 자체는 수준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확실히 이름만 봐도 그런 게 느껴집니다. 사실 바둑 리그에 있어도 정말 이상할 게 없는 이름들이 많거든요. 뭐 안조영 선수냐 진시영 선수 뭐 김세동 선수도 그렇고 그쵸. 일단 이춘규 선수는 통산 바둑 리그 성적이 뭐 못해도 40%는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바둑리거로서 사실은 하위 지명이 40%라면 충분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자리가 없다는 것은 또 젊은 강자들이 또 올라왔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실제로 설현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서 중국 일조리그에 참가해서 전승을 거뒀어요. 7승을 했다고. 네, 마지막. 막판에 또 박경 구단을 이기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셋. 그런 만큼 넷, 전체적인 한국 바둑계의 층이 좀 여섯, 두터워지고 있다 일곱,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여덟. 같아요. 네. 아홉, 자, 이춘규 선수는 바둑리그 2010년도에는 우승을 경험했었고요. 2011년도에는 준우승도 경험을 했습니다. 저 굉장히 지금 마음이 순간적으로 확 아팠거든요. 왜요? 2010년에 이제 이춘규 선수가 우승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 그때 네. 상대팀 상대팀 심지어 제가 이춘규 선수랑 뒀거든요. 그래서 그 대국을 지면서 저희 팀이 3대2로 지면서 우승컵을 넘겨줬던 아픈 기억이 갑자기 확 살아올라왔네요. 오늘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 아픈 쪽으로만 저 갑자기 심장이 뻑하고 아픈 게 그 시즌 제가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결승전만큼은 이겨서 좀 보답하고 싶었는데 네. 그때 패했고 또 굉장히 공교로운 게 그때 저희 팀 감독님이 차민수 감독님이었는데 마지막. 네. 오늘 또 인사를 좀 드린 바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무슨 날인지 참 묘한 날이네요. 해상의 날. 네, 좀 회상을 하게 할 만한 좀 그런 날이고요. 바둑 얘기가 돌아가면 지금 김민석 선수가 이곳을 나왔는데요. 굉장히 큰 끝내기로 보입니다. 지금 흑이 차단하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네. 이쪽으로 붙이는 수가 있어요. 이것을 차단을 하면 끊어서 이곳을 두면 이곳을 두고 단수 쳐서 백이 살아가게 되죠. 지금 나온 수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 모양은 글쎄요. 이거까지는 안 되겠죠. 이거는 혹시 이것도 되나 싶었는데 이거는 요거를 단수 치고 마지막. 이곳을 하나, 드러내는 게 선수여서 이 셋, 수는 안 될 것 넷, 같고요. 그러면 다섯, 백은 여섯, 이런 일곱, 식으로 건너가게 될 여덟. 겁니다. 아홉, 그쵸? 이곳을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안 손을 두고 뺐어요. 이쪽도 선수예요 사실 근데 아, 끊으면 그럼 두고. 넘어가니까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보고 흑이 잡고요. 흑이 이쪽 연결하고 잡고.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개가를 해볼까요 한번? 대략 이쪽이 40집 가량 그리고 이게 12집 55집 정도가 100집인 것 같고요. 100집은 근데 100집 글쎄요. 확정가만 놓으면 확실히 100집이 더 많거든요. 더구나 지금 백돌 차례 아닙니까? 이봐도 또 김민석 선수가 좋아 보이는데요. 아 그런가요? 신한 천일용과 포스코 캠텍 무슨 인연인 거죠? 완봉패는 완봉승을 돌려준다는 건가요? 이봐도 중앙에 큰 집이 날 모양은 아니에요. 근데 확정가가 셋, 글쎄요. 넷, 일단은 다섯, 백이 오히려 더 많아 보이거든요. 덤을 제외하고도요. 물론 여덟, 아까 제가 아홉. 진행했던 대로 되면은 여기 패 모양이 남아있는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드러내면서 이쪽 대마를 좀 압박하는 것이 이쪽은 살아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흑의 은은한 두터움으로 집을 더 추격해야 되는 흐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흑이 좀 더 불어날 집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어느 쪽을 잡을래 하면 저는 백을 잡겠습니다. 아 그래요. 확실히 백집이 많은 것 같아요. 백은 확정가가 많은 거고 흑은 중앙의 집을 더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사실 이곳을 잡아서 압박을 했는데 손을 빼도 잡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마지막. 하나, 이런 식으로 두면은 셋, 넷, 만약에 이렇게만 받아준다면 다섯, 이쪽이 더 깔끔하게 여섯, 넘어가 있어도 백이 일곱. 집위로 득이거든요. 하지만 김민석 선수는 봐주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단 차분하게 받아줬습니다. 이곳을 붙이는 수는 이 수로 없어졌어요. 이렇게 빠져도 더 이상 여기서 수가 나지가 않거든요. 깔끔하게 살아있죠, 백돌이. 김민석 선수는 그냥 별 문제없이 진행되면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선수도 최강호 선수와 함께 지난 일요일 날 바둑 레그 시합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은 뭐 거의 스튜디오 대국이 없었을 테니까요. 좀 긴장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최강호 선수는 워낙 입단 전에도 이 아마추어 선수 시절에 방송 대국을 좀 뒀기 때문에 방송 대국에 대한 긴장은 별로 마지막.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김민석 둘, 선수는 셋, 넷, 확실히 다섯, 방송 대국 경험이 여섯, 없었을 거란 말이죠. 네, 확실히 조금 긴장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좀 근데 사실 나연 선수한테 초반에 좋아질 기회가 있었는데 좀 아쉽게 패하긴 했거든요. 다만 또 공교롭게 김민석, 최강호 선수가 만난 것이 포스코의 에이스들인 나연 변상일이었거든요. 네. 포스코는 최철원 선수까지 에이스가 아닌 선수가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난적을 만나서 패배한 거기 때문에 뭐 그걸로 실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값진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런 승부들 굉장히 많이 해야 될 텐데요. 그런 강자들과 대국을 하는 기회가 흔히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앞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아직도 저는 박정환 구단을 못했거든요. 그런 강자들하고 두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둘, 왜냐하면 셋, 그런 상위 랭커들은 일단 다섯, 본선에 시드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것도 그러네요. 본선까지 본선은 올라가야 올라가셔야 돼요. 그게 또 요즘에 잘 보통 일이 두는 아니잖아요. 선수들 너무 많아서 한 판 한 판 이기가 힘들거든요. 어떻게 예선에서 만날 수 있는 기전은 없나요? 사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JTBC에서 네. 신진서 선수랑 한번 대구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버티다가 한때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시점까지 갔었는데 이제 또 거기서 어, 늘 하던 착각을 또 범해서 아. 이제 무너지고는 했는데요. 어쨌든 뭐 승패를 떠나서 이제 즐거우시죠? 그런 강자랑 두는 게 굉장히 음, 즐겁고 재밌습니다. 다 공부도 되는 기분이고요. 정말 바둑인이시네요. 뭐 그래도 늘 바둑을 했으니까요. 아, 젖히는 교환 없이 그냥 따냈습니다, 상변은. 이 수의 의미는 백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흙이 선수를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먼저 도놓으면 백이 손을 빼니까 지금은 손을 빼면 이곳으로 한 칸 뛰어 들어갑니다. 젖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렇게 석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백으로 하여금 이곳을 받아라 이런 의미를 준 수인데요. 뭐 이 자체로 작은 끝내기는 아니어서요. 제가 아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아까는 한 집이 나야 되는데 지금 거의 5집 넘게 나니까 5집짜리에다가 패마까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작은 끝내기라고 볼 하나, 수는 없습니다. 둘, 그러니까 이 먼저 셋, 드러내는 수로 흙이 득을 봤다. 넷, 이렇게 다섯,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중앙의 두텀을 집으로 만들긴 해야겠는데 글쎄요. 양쪽이 뚫려 있는 모양이라서 그렇게 큰 집이 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도 어느 쪽으로 막아야 더 승산이 있을까요? 글쎄요. 아예 비워두고 최소한의 집이 나는 방향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백은 여기를 받아야죠. 안 뒀다가는 이 돌이 전체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좀 더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가 이제는 45집이 났어요. 하나, 그리고 셋, 여기도 네. 6집, 다섯, 여섯, 일곱, 60집이 조금 더 납니다. 지금 이쪽을 둔 것은 여기 한 집보다 이쪽에 견제하는 게 좀 더 이득이다라고 이제 김민석 선수가 판단을 한 거고요. 여기도 굉장히 큰 끝내기거든요. 여기를 흙이 잡게 되면
또 확정가가 60집이 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 덤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백이 먼저 두고요. 그리고 약간의 두터운 흙자리들이 있어서 생각보단 좀 더 미세할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백이 먼저 두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지킬 때 뭐 이런 식으로 깎아가면은 거의 집이 안 마지막. 나거든요. 하나, 그리고 역시 둘, 백이 선수라는 것은 셋, 이런 식으로 넷, 정리하고 다섯, 아마 이런 식의 여섯, 정리라면 백이 일곱, 먼저 끝내기를 해서 백이 조금 남기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를 백이 이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백돌이 여기를 잇게 되면은 이쪽 끝내기가 좀 많이 당하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뛰었을 때 흑이 어떻게 정리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쪽으로 둔 것은 이쪽에 좀 차단을 신경을 써서 좀 선수를 받아내려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백이 이쪽으로 뛰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곳을 뒀을 때 뭐 흑이 손을 빼면은 아까 날일자랑 다르게 이쪽을 두면은 여기가 수가 있어요. 받았다가는 이쪽으로 석점이 잡히는 뒷맛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이충규 선수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고 김민석 선수가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있고 뭐 끝내기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서로 신경 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바둑입니다. 중앙을 깎아가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 덤만 나온다면야 하나,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셋. 텐데요. 넷, 다섯, 백이 여섯, 역시 선수를 잡고 일곱, 두는 부분이 여덟, 걸리는데요. 아홉, 지금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 받았다가는 백이 아예 이쪽을 나오는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축과 장문이 안 된다면 되는 전략이거든요. 진짜 되나요? 근데 지금은 이 돌이 있어서 아. 축이잖아요. 근데 이 만약 돌이 없으면 없었다면은- 바로 수가 났죠. 그러니까 이충희 선수는 요 한 점을 잡은 것도 있지만 여기 수를 막은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백이 이런 데 밀고 들어갔을 때 흑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두면 다시 또 이 수가 부활합니다. 여기 맛이 너무 나쁘네요. 지금 밀어가면은 당장 흑이 어떻게 받아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막는다면 이제 이쪽을 또 찌르거든요. 막으면은 단수치고요. 단수치고 이것을 막으면 이게 다 잡혔어요. 오히려 여기가 오히려 흑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네요. 막을 수도 없는 자리인가요? 여기가 중앙에서 수가 난다면은 뭐 이 바둑은 백승입니다. 뭐 계산할 것도 할 없죠. 이유가 없죠. 안 그래도 백이 좋았는데 이 바둑도 역시 저희가 봤을 때 이미 승부가 어느 정도 김민석 선수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신한천임 선수 대단하네요. 확실히 AI도 6대4로 보긴 하는데 과연 지금 나오는 수를 읽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네. 신한천임 선수들이 마지막. 이제 하나, 주전들의 둘, 패배를 꼬집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물론 본인들이 2명이나 참석해서 졌기 때문에 뭐라고 하긴 좀 민망합니다만 네. 우리도 충분히 강하다. 약간 음. 언제든지 저희를 불러주십시오라고 그쵸. 부르는 느낌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 명의 선수 모두 잘 도와주면은 만약에 이 공석이 하나가 생겼을 때 어떤 선수를 기용해야 될지도 어렵죠. 정말 어려운 너무 선택입니다. 그래도 흑이 이곳을 늘어서 선택을 하면 그나마 아주 뭐 이쪽 집이 아예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백도 여길 좀 서둘러서 이곳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곳을 뒀다가 이곳을 당하면 손 빼기는 조금 아플 것 같거든요. 손 빼면은 마지막. 하나, 둘, 요거를 셋, 역으로 여기를 젖힐 때 다섯, 좀 기분이 나빠요. 여섯,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일곱, 집이 좀 많이 쪼그라들었죠. 아홉, 꽂히는 선택. 이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백으로 바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잡는 게 굉장히
잡았을 때는 이쪽이 좀 더 득이다. 이렇게 아. 이춘규 선수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곳을 굉장히 두고 싶네요. 이쪽을.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역시 이 자리가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집으로도 크지만 이쪽도 집으로도 크지만 이쪽이 얇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노림수 같은 게 숨어 셋, 있을까요? 넷, 아까 제가 이쪽 한 칸 뛰면 여섯, 이쪽 끊어지는 맛이 있다고 일곱, 했잖아요. 네. 여덟, 이어져 근데 바로 한 칸 뛰네요. 먼저요. 여기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을 받으라는 얘기인데요. 왜 인공지능은 약간은 변동이 있었죠. 네. 사실 그걸 100% 신뢰, 물론 굉장히 계산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다만 이런 잔수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백이 바로 이곳을 뒀어야 되는지는 조금 아쉽습니다. 굳이 먼저 두지 않았어도 흙이 마땅히 둘 자리가 없었거든요. 약간은 좀 더 보류해 두는 게 백 입장에서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김민석 선수가 제가 보지 못한 좋은 수를 볼 수도 있고요. 아예 그냥 이 한 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할 수도 있겠어요. 아예 이곳을 잡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는 덤은 안 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끝내기를 하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차이는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 한 판 한 판 진행될수록 그 차이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네. 넷, 아까 이제 제일 먼저 다섯, 끝난 김현천 여섯, 선수 바둑이 좀 더 차이가 일곱, 났던 것 같고 여덟. 그 다음에 최영찬 선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둑이 가장 오늘 세 판 중에 가장 미세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김민석 선수에게 부가 있는 바둑인 거죠. 이제 공교롭게도 전부 다 친한 천이름 선수들이 조금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끝내기가 다 끝난 건 아니니까요. 이춘규 선수도 희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미세하기 때문에 아직 뭐 바둑이 졌다 뭐 이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잘 둬야 됩니다. 이춘규 선수는 잘 흔들어 가야 돼요. 지금 뭐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역시 백이 조금은 남길 것 같거든요. 또 일단 중앙에서 백이 한 칸 뛰고 마늘모한 것은 별로 이득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흙이 그쪽을 먼저 두는 게 큰 끝내기가 아니었거든요. 네. 괜히 약간 짐이 될 수도 있어요. 다 어설프게 후수를 뽑는 날에는 바둑이 심상치 않아지죠. 지금 이 자리도 굉장히 큰 자리예요. 이곳을 두고 손을 뭐 이쪽이 선수라고 가정하면 이게 집이 다 나거든요. 반대로 백이 뭐 이런 쪽을 뒀을 때를 감안하면은 여기 집이 많이 차이 나죠. 어쩌면 지금 이 마지막. 자리를 둬야 될지도 하나. 모르겠습니다. 둘, 셋, 그럼 또 이곳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교환을 해두고 돌아가나요? 이쪽 집으로 큰 자리는 아니거든요. 글쎄요, 이것은 약간은 느슨한 수의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이 둘도 살아있기 때문에 연결하는 게 큰 의미는 없고요. 이 수의 의미는 이곳이 선수니까 단수 치는 게 선수다. 약간 이 얘기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빼면은 이곳을 두고요. 이곳은 끊기는 게 있으니까 항상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곳을 단수 쳤을 때 이쪽에 찝어서 끊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자리가 뭐 살릴 수는 있지만 나중에 다시 도로 잡을 수 있고 이 전체도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두터운 끝내기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근데 이쪽도 넷. 집으로 너무 큰 자리여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곳은 선수 끝내기라고 서로 인정을 해준 것 같고요.
흑도 얼른 백이 두지 않은 곳 받아 도는 게 좋은가요? 지금은 사실 저는 일단 이거 단수 치고 싶어요. 네, 단수 치면 바로 붙일 수 있으니까 여기를 들여다보는 것까지 되면은 더 좋겠네요. 이걸 두고 이걸 막으면은 또 얼핏 봐도 여기가 집이 굉장히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아예 이쪽도 마지막 굉장히 크거든요.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것을 여섯, 잇는 것도 크고요. 일곱.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곳을 두고 이곳과 이곳을 맛보기로 보는 것이 흑 입장에서 가장 나은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시간 연장책인 것 같고요. 생각보다 집 차이가 크지는 않다고 하니까 계속 이 끝내기에 숨을 죽이게 되네요. 일단 김민석 선수가 중앙을 뚫은 수는 확실히 낙관을 한 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텁게 처리해도 내가 좋다라고 생각한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마지막 일단 하나, 큰 끝내기가 더 많은 둘, 데가 많았기 때문에 셋, 넷, 다섯, 조금은 여섯. 아쉬운 선택인데요. 지금 뭐 저것까지는 다 선수죠. 지금 이제 손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받으면서 계속 이 두 점은 언젠가 잡힌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충규 선수도 이것의 악수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곳이 이렇게 돼서 잡혀도 이 수 자체가 악수는 아니거든요. 나중에 끝내기도 생기고요. 전혀 악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쪽을 가죠. 그 자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중앙을 찌른 자리는 조금 느슨했습니다. 이거 흙집 많이 생기겠는데요. 여기를 두면은 다 났죠, 여기가. 저기가 43집이 납니다. 느낌은 역전 같기도 한데요. 진짜요. 생각보다는 흙집이 많이 불어나는데요. 확실히 마지막 중앙을 뛴 다음부터 백의 수순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찌르는 수들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곳을 한 칸 띄고 이거와 이거는 굳이 이쪽에 비해 큰 끝내기라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는 백은 이쪽을 둬야죠. 이것도 당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크게 메리트를 느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선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그렇게 좀 신경 써야 될 자리인지는 조금 의문이스러운 것이 이 돌도 다 살아 있었고요. 느낌은 흙집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정말요. 다만 이제는 백이 또 두터워져서 백이 좀 끝내기를 먼저 하는 흐름이니까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미세해진 흐름입니다. 마지막 김민석 선수와 이충규 선수의 대국. 넷, 다섯, 여섯, 이제 일곱, 60초 초읽기 여덟, 한 번씩이 아홉. 남아있는 상황에서 종국을 해야 됩니다. 자, 과연 이 끝내기 싸움에서의 승자는 누가 될지 이번 대국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